별 공부 없이 온라인 사업 혹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100% 망합니다.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면 섀도우 밴에 걸리지 않나요? 온라인 사업,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궁금한 거 물어볼 곳 없나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준열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모인 질문들을 한 번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 Q&A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메일을 저한테 따로 보내주셨던 분들을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는데, 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한 번에 꼭 보고 모든 메일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답변이 느리지?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진짜 제가 요즘에 바빠서 그랬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튼 이번 주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모였던 질문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빗TV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데 사입 진행을 하시는 거면 사업자로 추가로 내시는 건가요? 저는 현재 사업자 하나로 2가지 진행 중이라서요. 세금 부분이 걱정이네요. 우선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위탁과 사입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매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해보자 싶어서 새롭게 사업자를 낸 후 진행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지금 사업자가 2개인데요. 여러분도 이 점 아시고 모든 걸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사업자를 2개를 내시고 각자 맞춰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블루오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배송은 물품이 저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가는 건가요? 중국 제품일 텐데 물건에 대한 품질은 확인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막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접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함께 공감할 만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배송이 구매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냐? 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구매자에게 전달해주는 사업을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저는 2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우선 그 상품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품평이 나쁠 경우에는 제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이용해야 하는 배대지에서 제품에 대한 사진을 항상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사진을 통해서 실제 제가 전달하는 제품의 상품을 확인해서 구매자님께 전달드리고, 즉 다시 말해서 판매처의 댓글을 통해서 1차로 확인을 하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후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통해서 2번째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많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 퀄리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 역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한 번 더 언급할 겸 이야기 드립니다. 대마불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업계 고인물입니다. 이런 영상을 시작하는 분이나 현업 종사자나 엄청 큰 피해가 됩니다. 간이사업자일 때 세금을 체감 못하고 10%대 마진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많지만 한 바퀴 돌고 일반 과세로 넘어가면 부가세, 소득세, 대출로 맞고 피눈물 흘리고 접는 분 많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부가세, 소득세, 광고비, 물건 원가, 마켓 수수료 계산하면 30% 이하 마진은 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로 뛰고 정보를 알아내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한 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는 것만 보고 별 공부 없이 온라인 사업 혹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100% 망합니다. 세금 계산 없이 진행할 경우 대마불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공부가 없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매입 원가 빼기 판매가 해서 이 남는 금액이 순수익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비용을 처리할 때 매입 원가뿐만 아니라 판매 수수료,
그리고 세금을 항상 끼셔야 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 판매 후 바로 지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계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선정할 때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한 후에 세금을 제품 판매가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순수익을 계산하고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새롭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계산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싸게 팔아서 많이 팔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아예 시스템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업으로 한 달에 월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하루에 많게는 3시간 적게는 2시간 소요해서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 생각이지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사업을 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 이 세 가지는 제가 처리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마진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말 그리고 제가 방금 드렸던 아무런 공부 없이 이 사업에 들어가지 말라 라는 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세금 꼭 산정하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전환법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이 공부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아무런 문제 없이 순이익을 벌 수 있다는 점 꼭 아시고 진행하세요. 꼭이에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또이또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한 달 지나서 겨우 한 개 팔렸네요. 유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품을 올려보시고 경험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라면 분명히 추후 조금 발전을 하시면 용돈벌이는 충분히 될 거라 믿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겨우 한 개가 팔렸다라는 건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노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단에 노출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 세팅부터 다시 진행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너무 큰 키워드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 광고비 없이는 이 제품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또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웨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온라인 판매는 안 하고 유통 도매만 하는데요. 제가 가진 물품을 적용해보니 아이템 스카우트 경쟁률 수치와 경쟁 업체를 보니 언밸런스합니다. 마이웨이님의 질문의 요지는 경쟁률 수치와 경쟁 업체 수가 언밸런스하다, 즉 경쟁률 수치는 낮은데 경쟁 업체가 많다 라고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률 수치가 적은 키워드를 잡아야 하냐 혹은 경쟁 업체가 작은 키워드를 잡아야 하냐 이 둘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베스트는 둘 다 하세요. 두 제품 상세 이미지 조금만 다르게 하셔서 두 키워드 모두 잡으셔서 올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겠냐 질문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업체가 적은 걸 선택할 거예요. 경쟁률 수치가 낮음에도 경쟁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유입되는 소비자가 많다는 건데 경쟁자가 많으면 분명히 저희보다 자본금이 많은 사람들이 껴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아무리 태워도 경쟁자가 더 태울 경우에는 저희가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위권에 걸칠 경우에는 판매가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쟁자 자체가 없는 곳에 포진을 하는 게 초반 전략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고 구매가 쌓이고 리뷰수가 쌓였을 때 그럴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단에 고정적으로 노출이 될 텐데요. 이럴 때 조금씩 키워드를 큰 키워드로 변경하셔서 원하시는 높은 키워드를 잡아먹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봉 집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도전할 수 있나요? 초기 자본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광고? 이게 사입인지 구매 대행인지 이야기가 없어서 둘 다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입의 경우에는 제품을 소싱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이게 초기 비용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품 하나당 테스트 비용으로 한 15만원 잡고 있습니다. 우선 팔아보고 판매가 되면 더 떼와서 팔고 있죠.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판매가 되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운이 좋아서 잘 팔리면 정말 좋기도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 돈을 해외에 돈을 넣어야지 제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한 아이템에서 갑작스럽게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윤준희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인스타그램 관련된 영상을 올린 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질문인데요. 인스타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한 번에 요약드려서 전달할 예정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면 섀도우 밴에 걸리지 않나요? 최근에 저도 걸린 적 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우선 섀도우 밴을 설명드리면 인스타 측에서 보수로 인식될 경우 나도 모르게 노출수 제한시키는 페널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램블러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기능을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 거랑 두 번째는 해시태그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시스템을 말했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시물에 자동 좋아요가 올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 지금까지도 썼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램블러 같은 경우에 물론 가계정들이 소수 섞여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실계정자 그램블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좋아요를 눌러주는 좋아요 품앗이 개념이에요. 게시물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시태그 자동 좋아요 시스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릴리즈가 빠른 예를 들어 선팔, 마팔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 같은 모든 해시태그에 좋아요를 누를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 100% 보시되버려요. 인스타그램은 시간당 좋아요 횟수를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계정이 손상이 돼서 여기서 이야기 주셨던 섀도우 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기 제품에 맞는 혹은 자기가 딱 원하는 키워드 해시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만 여기에 세팅하셔서 내가 굳이 여기를 눌러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시리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동영상에 쓰고 계신 폰트는 무료 폰트인가요? 유료인가요? 혹시 링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영상 편집 때 사용하고 있는 폰트들은 전부 무료 폰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는 두 가지인데요. 티몬체랑 두 번째는 나눔 고딕체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성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이메일 문의 가능할까요? 네, 언제든 환영하고 있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 헤비한 질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다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 이메일 번호 여기에 올려드리니까 맞춰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Q&A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댓글과 이메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들이 오는데요.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댓글과 메일 등등 저한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로 발전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Q&A 시간은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역시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